안녕하세요. 오늘도 삼천당 제약을 보도록 할 텐데, 잠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장시초에 주가가 올라간 게 진짜 오른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오르게 만든 건지,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천당 제약 주가가 장시초에 83만 원까지 좀 찍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장이 시작이 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매수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가가 오른다고 다 같은 상승은 아닙니다. 누가 사느냐에 따라 이게 진짜의 반등인지 아니면 잠깐의 불꽃인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신한창구와 키움증권 창구가 계속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뭐 키움은 개인 투자자의 창구니까 좀 넘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기관이나 외인이 전략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이 개인의 수급이 반등을 끌고 있는 구조다. 그럼 개인이 사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확신을 가진 매수가 아니라 불안해서 못 파는 강제적인 홀딩. 그 밖에 반등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가 섞인 이러한 흐름이라는 거거든요. 현재 이러한 수급 구조는 분위기만 조금 꺾이면 순식간에 매물로 돌변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도 안심할 수 있는 주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상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떠한 의도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도라고 한다면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블록딜 공시가 가장 유력하죠. 공시로 나온 것 중에 최대 주주의 블록딜 대량 주식 매도의 예정일은 4월 23일입니다. 2,500억의 규모예요. 2,500억. 그리고 지금의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자, 이제 이 날짜와 금액들을 머릿속에 넣고 우리는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500억짜리의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팔기 3주 전 갑자기 물건의 가격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필사적으로 이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언론에 보도도 뿌리고 공시도 내고 대표이사가 긴급 메시지를 보내고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정확히 그걸 하고 있어요. 뭐 하물며 블로거 고소건 이후에도 대표이사의 명예로 긴급 메시지가 나왔죠. 주주부 여러분들께 알린다. 안심하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주주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블록딜을 위한 건지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결국엔 뭐가 됐던 간에 4월 23일 이 날짜에 주가 부양을 어떻게든 하락의 물줄기를 위로 다시금 잡아야 하는 필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공시계약권 이야기인데,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겠지만 공부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그만큼 임팩트가 좀 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냐면 15조 매출 계약. 이 15조 매출이라는 이 금액만 보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금액에 꽂혀 있어요. 근데 전 오늘 이 냉정하게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이 삼천당의 어느 공시 계약에 어느 계약 자체에도 15조고 계약금이 1,500억이 나왔다. 이런 게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15조라는 금액은 삼천당 제약의 기업 설명회에서 처음 말한 내용의 숫자죠. 10년간 15조의 규모, 구속력이 있는 매출 전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 계약금과 모든 임상, 거기 추가로 허가까지 이 모두를 포함해 통과했을 때 받는 금액이 15조라는 게 아니라 1,500억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계약금은 얼마냐고요? 모르죠. 공개를 안 했으니까. 비공개입니다. 1억일 수도 있고 10억일 수도 있고 뭐 통상적으로 최대치의 금액은 30억 정도가 있는데 뭐 30억을 받았다고 쳐도 미수금은 아직 현재 1,470억은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막말로 15조짜리 계약은 맞아요. 단순히 계산을 때린 숫자로는. 근데 이게 진짜 15조짜리 계약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100%의 성공 가능성을 모르니까 아주 소액으로만 베팅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리스크는 3천 단 계약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럼 이 15조의 매출은 무엇이냐? 약이 개발되고 임상이 통과하고 출시가 되면서 실제 이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매출을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를 나눠받는 구조를 언제? 10년간. 10년간 진행할 시 이게 15조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지금의 계약 시점으로부터 15조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15조라는 키워드를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뉴스들 이 두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인식이 바뀌게끔 만든 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뭐 결국에 이 계약을 기반으로 한 경구용 치료제 또한 될 수가 있다와 무조건 된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불확실성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15조라는 숫자에 하나로 덮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지금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등락은 보이고 있지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 따라 4월 23일까지는 최대주주의 입장에서 주가를 지키고 반등시킬 이유는 충분합니다. 뭐 그에 맞게 기술적 리바운딩이나 이슈, 뭐 언론의 힘을 이용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바 시장의 분위기까지 좋다면 전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후의 반등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팔아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4월 23일 블록들이 맞춰지고 나서 주가를 지킬 이유는 절대적으로 사라진다. 그리고 셋째, 15조라는 금액에 꽂혀서 끝까지 들고 갈 게 아니라 반등의 구간에서 확실한 대응. 그 말 뜻은 무엇이냐? 비중을 줄이는 대응이 가장 현명한 대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앞으로의 반등이 다행이다가 아니라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삼천당 제약 자체만을 뭐 나쁘게 얘기하려고 명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주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가가 오를수록 우리 여러분들은 머리를 차갑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르는 차트가 진실을 가려요. 숫자를 보지 말고 구조를 보세요. 뭐 최대 주주의 매도 가능 기간이 4월 23일부터 5월 20일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팔 수가 없어요. 올려놔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있는 한 기술적 리바운딩이나 이슈몰이 등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등의 시도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미 블록들의 공시와 더불어 하한가라는 큰 타격을 본 이상 주체는 더 다급해질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투자도 조금 바빠지셔야 하는 구간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중주들을 통해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방향성을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앞으로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모두가 원하는 최고의 타이밍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리스크를 볼 수 있는 분할 비중 매매 타점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목 공부방에 모두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곳 종목 공부방에서는 또 저만 떠드는 곳이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커뮤니티니까 여러분들의 질문, 투자의 방향성, 그 밖의 생각과 판단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종목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 종목 공부방의 참여 방법은 하단 댓글창을 보시게 되면 고정 댓글 하나 보실 텐데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게 되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비중 조절의 시점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챙기시고 발빠른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입장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또 삼천당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앞으로의 대응을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시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 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읽는 흐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함께 할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주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자면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원전 이 섹터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 산업 먹거리에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대차 자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차를 통한 수익 구조가 보여지고 있는 수혜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 시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대감이 증폭이 되어지면서 주가는 올라간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관련돼 그에 걸맞는 수혜주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주까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다이나믹스, 이 다이나믹스 관련주로 알려드린 히든주가 차트를 잠시만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가가 현재 가진 재료에 비해 굉장히 느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미없어 보이는 종목이긴 하겠다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계속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러한 그림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죠. 이 최근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 뭐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기업의 이익, 즉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뭐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을 대비해서 2024년 이익을 한번 보자면 영업이익이 무려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반면에 2021년, 2024년도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변한 게 없죠.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난 주가가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는 것. 거기다가 이 내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현재 반영을 받고 있다? 그럼 투자자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됩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14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소개드린 종목이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스팟을 아실 겁니다. 레그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도 공급을 하고 있는 데다가 스트레치라는 움직이는 물류 로봇 모멘텀의 램프도 함께 공급을 하고 있죠. 투자자 관점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관련된 핵심적인 부품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아울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건 이게 테마주입니까? 아니죠. 수혜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슈가 발생이 됩니까? 바로 상장한 돈으로 밸류 체인의 확대를 진행할 거예요. 결국 공장을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AI 시대가 점차 다가올수록 시장도 함께 커져가는 상황이 그려지는 만큼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시대적으로 함께 맞물린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가능한 상황도 그려진다는 거고,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고 있는 아틀라스에 대한 미래 연간 목표가 3만 대의 규모로 커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로봇 공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증설된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요도 함께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와 알려드리고 있는 이 기업의 가치는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6만 원대, 주가가 6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이 4,000억. 더 나아가 앞으로의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가 될 기업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면 윗 구간까지 쭉 열려있는 이 종목을 통해 그에 걸맞는 수익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열려있는 윗구간의 수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수익으로 다가와질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히든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시장의 흐름에 따라 우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가격들도 점차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서둘러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을 눌러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큰 값어치의 선물인 히든주, 이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든주의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단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두 가지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는 짧은 설문이니까요. 쉽게 구독과 설문 작성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히든주를 하루빨리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